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상승과 하락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면서 회원분들이 최근에 보면 조금 흥분 상태에 있어요. 채팅을 보고 뭐하고 해도 빠지면은 이제 빠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5년, 10년, 20년 할 거잖아요. 지금 무슨 뭐 1, 2년만 하고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빠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회원분들은 마인드가 이제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진 않은 거죠. 하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익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조금 손실이 찍고 있고 무슨 뭐 조금 수익을 좀 덜어내 있고 뭐 요런 구간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싸게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버블로 가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계속 팔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간은 내가 가진 자산들을 파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왜냐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사람들은 시간 가치를 이해를 잘못하는 게 현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시장에 버블로 가게 되면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게 뭐 늘려가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이해를 해야 이걸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미래의 성장 가치를 대비를 해도 그렇고 현재 자산 가치를 대비를 해도 그렇고 계속 내가 자산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본업이 다 있을 거니까 그런 본업에서 이제 자산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투입하면서 계속 사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계속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사는 10만원, 지금 사는 100만원이 나중에는 이게 1000만원, 10억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사고 있는 10만원, 100만원이 시간이 뭐 20년, 30년 지나면 뭐 억이 돼 있고 10억이 돼 있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점점점 비싸 있고 내 자산이 비싸게 팔린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계속 저평가로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착각을 하죠. 시장이 뭐 많이 올라가 있고 버블로 가 있고 이런 걸 더 환호를 하고 좋아하죠. 당장 2018년도 뭐 1,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019년도 2020년도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0년도 3월까지만 생각해놓고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비관에 빠져 있었잖아요. 비관에 빠져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때 다 보면 어때요? 미국만 증시가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10년간 박스권이다. 그래서 미국산을 사야 된다.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1200 넘어갔을 때 환율이 1200원, 1250원 넘어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1050원까지 내려올 거다. 지금은 어때요? 이걸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 1100원 깨진 다음부터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국 채권도 이제 매집을 해갈 포지션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환율이 뭐 900원, 800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이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뭐 한국에다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런 거 신흥국에다 때려버리면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바로 또 환율은 폭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자꾸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들 하지 마세요. 지수가 4천이 갈 수도 있고 1만이 갈 수도 있죠. 근데 4천이 가 있고 1만이 가는데 경제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중에 이제 미래의 노이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가 항상 좋은 건데 좋을 때 환호를 하죠. 그거를 좀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투자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뭐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물론 뭐 버블도 꺼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 30년 전에 뭐 일본에서 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미국 매입 가능. 그러면서 도쿄 뭐 일본이
뭐 글로벌에서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땅덩이가 해봐야 미국이랑 째마리가 안 되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극심한 버블이 꺼지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버블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경제에 대한 불신, 증시에 대한 불신, 부동산에 대한 불신. 일본은 어때요 지금? 공짜로 주는 집도 있잖아요. 부동산, 무슨 뭐 증시 이런 데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화폐 가치는 완전 개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화폐 가치가 개쓰레기가 되면 서민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제 구조 같은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게 심해지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사상 최고가 계속 뭐 경신하고 있고 뭐하고 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12% 인구가 굶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는 미국가 인구의 12%가 굶고 있다고요. 근데 부자들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퓰리즘이 만행한다고 이제. 포퓰리즘.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이 양극화가 심해져갖고 이 포퓰리즘이 만행됐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성장을 못하고 다 죽어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막 이제 연금 개혁 막 예약이 나오고 노조 때려잡고 막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값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욕심과 이제 공포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중간을 지키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그냥 계속 하면 언제든지 기회라는 건 계속 오는 겁니다. 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코로나 폭락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올라갈 때 야 역사적인 기회다. 저도 물론 그런 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빠져서 자산이 그만큼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제 4차 산업 많이 생기고 이제 4차 산업이 본격화되고 뭐하고 하면 서민들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 그래갖고 너무 흥분들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하락도 오고 폭락도 옵니다. 근데 이제 폭락과 하락을 견뎠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들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단기적인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자산이 뭐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뭐 3000 되고 5000 돼서 뭐 할 건데요? 이거 돼서 뭐 할 거냐고. 이거 갖고 내 인생이 달라지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천천히 만들어서 자산을 계속 축적해서 1억, 뭐 10억, 100억 만드는 거잖아요. 이 정도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억, 100억은 갖고 있어야 이제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런 이제 그걸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그렇게 연연을 하냐고. 제가 채팅방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막 이야기하고 할 때 제가 코멘트를 좀 달래다가 또 이제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제 폭락 한번 맞아봐야 이게 정신을 차리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그냥 오래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너무 단기적인 시황에 이제 하락을 회피하려는 심리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고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뭐 상승을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대응해 가면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그래서 막 내가 뭐 내 스스로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패란다. 부채 같은 거는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부채 같은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나 있으면 부채를 무조건 줄이세요. 많이 줄여가면서 부채를 최대한 줄여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부채를 줄이면 여기 이자 나가는 거랑 뭐 플러스로 해서 뭐 이제 원리금 상환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부동산으로 부채를 갖고 있든 뭘로 부채를 갖고 있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 조금씩 덜어서 이런 것들을 상환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계속 투자로 돌리세요. 상환을 해나가면서 여기에다 이자가 줄어든 비용만큼 계속 투자금을 늘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천천히 매집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부채를 써가지고 여기서 올라타서 단기적으로 한탕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깡통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렐롱님이 이제 계좌 인증을 한번 해주셔서 계좌 더블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왜 중요하고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수익률을 내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하락을 견디는 겁니다. 하락을 견디고 더 사는 거예요. 더 살 수 없으면 견디는 거고,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면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상승이나 했을 때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하락 구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험들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이 과거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미래 수익률들도 좋아지고요. 내가 투자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인 수익률들도 좋아지는 거고, 내가 그때 요런 포지션을 취했던 이유들이 뭘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손해였다 이득이었다. 근데 이때 이득이었던 건 운이 좋았던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건가? 아니면 내 포지션에서 이게 합리적인 포지션이야.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결정들을 해나가고 뭐하고 할 때 노이즈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노이즈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장기 투자는 손실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다음에 또 무언가 내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힘든 구간들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렐롱님도 보면 거의 꼭지에 들어왔습니다. 커뮤니티 가입 시기가 보면 2018년도 4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 성과를 보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 92% 정도. 지금 2년 좀 넘어가고 이제 3년 가까이 돼가니까, 잠깐만, 18년, 19년, 20년. 2년 좀 넘어서 이제 3년 가까이 돼가네요. 2년 좀 넘었는데, 아웃퍼폼 수익률이 92%면 이거는 워렌 버핏이랑 피터 린치보다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역사적인 코로나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기회들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요것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조금 처지겠죠.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을 떼져보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렐롱님이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 지수 상승률은 17%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정도 돼 있고요. 렐롱님이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이 2018년 4월, 그리고 2020년 12월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17% 정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한 10% 정도. 자, 평균 지수 상승률이 13% 정도인데, 왜 이걸 평균 지수 상승률을 보냐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때요? 이 데이터를 체크를 할 때, 자, 코스피를 많이 사든 코스닥을 많이 사든 좋은 기업을 그냥 많이 사는 거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평균을 보는 겁니다. 평균을. 그거 대비해서 내가 계좌 수익률이 아웃퍼폼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제 더 싼 기업, 성장률이 더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계속 사담아 가는 거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거를 무슨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평균적인 데이터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계좌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렐롱님 지금 수익률 보면 배당 빼고, 그동안 배당 받은 거 빼고 105% 정도 수익률이 쌓여 있고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보면 92% 정도. 자, 이렇게 이제 두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10배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 올라와서 이거를 지금은 수익률이 100%가 됐단 말이에요. 계좌가 더블이 됐어요. 렐롱님은 지금 3천 갖고 6천이 됐단 말이에요. 자, 3천 갖고 6천이 됐는데 여기서 더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천이 이제 1억 2천이 되는 거죠. 이것도 더블하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이 기간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다만 요 과정을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은 처음에 3천만 원이 3억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이 30억이 되는 거죠.
자산은 이렇게 10배가 성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복리를 입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10배가 성장한 데서 또 3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100배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투자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렐롱님이 지금 3천만원 갖고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을 계속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고,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그냥 길어지는 거죠. 3천이 3억 되고 3억이 30억 되고. 자,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딱 만들면 일단은 노후 준비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더 필요한가?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관리를 해나가면 되겠죠. 관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여력이 뭐 30억이 넘어가고 100억이 넘어가고 하면 먹고 살 거 20억은 그냥 예금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갖고 이제 투자를 돌리든지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때요? 굉장히 아끼고 힘들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돼요. 이 노후 준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고 좋죠. 학원비 갖고만 투자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한 살 때부터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한 살짜리가 자기가 스스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과정은 이제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죠. 10살, 20살 됐는데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부모가 10만원씩 저축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원금이 얼마가 될까요? 10만원이면 1년이면 120이니까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이 되겠죠. 자, 이 2400이 20년 지나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렇게 10만원씩 그냥 저축을 한다 그래도 못해도 2억에서 5억은 돼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서 그럼 20만원을 늘리면 10억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30만원을 늘리면 30억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학원비들을 얼마나 써요? 이제 뭐 자녀라든가 뭐 그런 이제 뭐 학원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쓰냐고. 그냥 영어학원 하나 보내도 요즘에 20만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때요? 뭐 미래의 성장이라는 게 담보된 그거예요? 투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학을 위한 투자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투기. 영어 학원 다녀서 영어 점수 잘 안 나오면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투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손실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거치식으로 투자할 내가 사이즈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축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20년 투자하면 돼요. 20년, 30년 투자하면 자, 목돈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목돈을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거랑 안 가지고 나오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연세가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넘어가서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40대 되고 뭐고 할 텐데 지금 40대에서 이제 60대 되는 분들은 미래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나는 이제 먹고 살 것만 만들면 되니까. 내가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어려서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뭐 금융 투자가 없이는 지금 10대, 20대는 미래가 없어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돼서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죠. 뭐 30년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미래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면 굉장히 이거는 힘들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하면 빌라라도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진짜 저 어렸을 때만. 제가 지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한 20살 되기 전에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으면 뭐 몇 억은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플레 시대가 다시 오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30년 동안은 한 2, 30년 동안 인플레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만약 인플레 시대가 진행이 돼버리면 진짜 뭐 젊은 층들은 엄청난 노이즈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뭐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젊은 층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세대 갈등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도 나만 뭐 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자녀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스페인처럼 된 거지 뭐. 스페인처럼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다른 나라들로 떠나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선 답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도 또 투자를 또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돈을 이제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당장 내 수익만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수익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오래 투자를 해줘야 그런 기회들이 자꾸 젊은 층에 이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고난을 경험합니다. 렐롱님도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갖고 10월달에 풍락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 요런 노이즈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렐롱님 투자 시작 시점에 코스피는 2400포인트, 코스닥은 870포인트 정도. 자, 10월 종가를 놓고 보면, 자, 코스닥 해서 평균 쳐보니까 마이너스 21% 정도 빠졌습니다, 지수가. 자, 이렇게 풍락이 들어왔을 때, 렐롱님 이제 계좌 흐름을 보면, 지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1%. 그리고 렐롱님 수익률은 마이너스 22%죠. 지수 대비 마이너스 1%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 구간에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노이즈를 맞을 때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락이 이제 시작 시점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폭락 구간에는 보통 지수 대비 0.5배 정도 손실이 큰 게 정상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게 되면.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영을 하죠. 종목수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력이 더 크고 리턴을 더 큰 그런 투자를 이제 기업들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고리스크가 어때요? 고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닌데 고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변동성. 하락이 크면 상승이 큰 거예요.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어때요? 움직일 때 세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 설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폭락 구간에는 지수 대비 수익률이 지수가 예를 들어서 평균 26% 빠졌으면 0.5배라는 건 뭐냐면 계좌는 마이너스 30% 정도가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폭락이 또 이제 언제 나오고 뭐하고 하면 내가 그 정도 방어를 해줬나 못 해줬나를 좀 체크를 하면서 그냥 보면 돼요.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더 큰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 구간에 같이 손실을 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가 움직이면서 상승을 할 때 내가 거기서 소외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나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때요? 그냥 계좌 수익률만 보이겠죠. 야, 씨, 마이너스 22%야. 투자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건데. 수익률이 따블이 났는데, 그때 당장 이제 이 손실만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뭐예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폭락이 올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 또 폭락이 오게 되면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미래 수익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견디세요. 돈 없으면 견디고 돈 있으면 더 사세요. 계속 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이 구간에 내가 손실을 입고 있다 그래도 주식시장에 있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걸 근데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투자 경험이 미천한 사람들은. 자, 코로나 폭락으로 이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률 확대 포지션. 자, 렐롱님이 투자 시작 시점이 2018년 4월 달에 코스피 2450포인트, 코스닥이 870포인트. 자, 2020년 3월 종가를 딱 보면, 코스피가 1754포인트, 코스닥이 569포인트예요. 근데 반등이 3월 종가까지 많이 올라온 거죠.
렐롱렐롱님 이때 보면 수익률이 한 7% 정도 찍혀 있었어요. 지수 평균을 보면, 렐롱렐롱님이 시작했던 시점에서 이제 연결해놓고 보면 지수는 마이너스 31% 정도 빠졌는데, 렐롱렐롱님 수익률은 플러스 7%. 자, 이게 약 손실 구간이었다 그래도, 회원분들은 대부분 다 손실 구간이 있었죠, 3월달에는. 근데 손실 구간이라도 그래도 어때요? 10월달이랑 연결해놓고 보면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수는 한참 더 빠졌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웃퍼폼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이고 있다는 게 미래 수익률인 거예요. 지수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6%씩 성장하게 돼 있다 그랬죠. 장기적으로. 이거는 1, 2년, 10년, 20년 데이터가 아니에요. 200년, 뭐 1000년 이상의 데이터예요. 계속 요만큼의 플러스 알파, 이건 배당 2% 정도. 그래서 지수는 6%에서 8% 정도 장기적으로 매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이게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이런 하락 포지션, 폭락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왜곡 포지션이 만들었을 때는 미래 상승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상승이 담보되어 있다. 이게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웃퍼폼 수익률이 39% 돼 있으면 내 계좌 수익률은 어때요? 자, 이거 지금 1년, 2년 동안 어때요? 계좌가 손실률이 31%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 가면 어떻게 돼요? 자, 2년 동안 6%, 12%니까 42%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42%에다 39% 플러스 하면 여기 이미 미래 나한테 수익률은 80% 이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언젠가 회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수 이치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회복됐을 때 나는 계좌 수익률은 지금 플러스 7% 찍고 있지만 내 계좌 수익률은 80%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 원래 투자했던 그 위치까지 가면 내 계좌 수익률은 이만큼이 찍혀 있다고요. 아웃퍼폼 수익률이랑 지수 평균에서 뭐 이거랑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게 계산식이에요. 이게 계산식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률이 80%가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손실만 확정만 짓지 않으면. 렐롱렐롱님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미스가 있었던 부분 보면 2월달에 자 1000만원을 인출을 하셨습니다. 2월달에 이제 1000만원을 인출을 하셨는데 3월달에 폭락이 들어왔죠. 이때 이제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갖고 인출하신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은 절대 주식 투자에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렐롱렐롱님이 2월달에 인출한 부분들이 3월달에 폭락이 올지 어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인출을 하면서 뭐라 그랬을까? 단기적으로 보면 3월달에 폭락에 두드려 맞았을 때 야 3월달에 폭락이니까 진짜 잘 피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이거를 예를 들어 3월달에 샀으면 3월에 이 1000만원 인출한 부분을 만약에 매입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2월달에 빼고 3월달에 사진 않았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이만큼 수익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쉬운 부분을 보면 2020년 2월달에 1000만원 인출을 하셨어요. 렐롱렐롱님이. 단기적으로 보면 3월 코로나 폭락을 회피를 한 걸로 볼 수 있지만 3월달에 이렇게 폭락하고 이게 막 1000포인트 갈 거라 그러니까 겁나서 배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찬나님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배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좌 수익률이 뭐 120% 이상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딱 이제 수익이 조금 줄어든 거죠. 렐롱님 같은 경우는 장기 수익률에서는 이제 손해가 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야 이 폭락을 내가 회피를 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요런 것 때문에 장기 수익률에서는 손해가 컸다. 2020년 2월에 인출한 부분만 아니었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지금보다 10%에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아웃퍼폼 수익률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폭락으로 기회를 만났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아웃퍼폼 수익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를 잘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아웃퍼폼 수익률이 이만큼 쌓았다라는 거는 아 굉장히 투자를 잘해왔구나. 그러니까 계좌는 손실이 만약에 찍혀있다 그래도 그게 손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 수익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 이만큼 이득을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또 이제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짜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해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지수가 그 위치보다 한 10%, 뭐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어때요? 10%, 13% 쌓여있으니까, 자, 105%. 계좌가 따블이 났어요. 그냥 빠졌다 제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계좌는 어때요? 따블이 난다고.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어때요? 코로나 때. 자, 코로나 때 39%. 지금은 아웃퍼폼 수익률이 어때요? 92%죠. 그럼 지수보다 어때요? 수익률을 더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없었으면 지금 이 수익률이 나섰냐 이거예요. 이 수익률 못 만들어요. 코로나 구간 때 그때 아웃퍼폼 수익률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계좌 수익률이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자, 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투자를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렐롱님 이거 뭐 이제 인증해주시고 하셨을 때 인증해주셨는데 3월달 폭락 구간에도 인증해주셨고 10월달에도 이제 인증을 해주셨어요. 3월달 폭락 구간에 인증 안 해주셨고 이때는 기분이 좀 많이 나쁘셨을 테니까 이제 좀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 7월달에 인증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달에도 이제 인증을 해주셨죠. 야 봐라, 톡톡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손실이 지금 이만큼 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 많았겠죠. 얘가 진짜 유튜브로 막 떠들고 뭐하고 해서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해갖고 투자 시작했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게, 그쵸? 이때 투자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3천만원 떡 싸먹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투자 안 하면 나중에 어떨까요? 뭐 2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떨까요? 이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이 3천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뭐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그동안 이 투자를 안 했던 사람과 투자를 했던 사람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분이 좀 좋아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내가 이제 수익도 좀 쌓이고 하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싸 1번이네요. 장기 적립식만 운영 중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성투가자. 이제 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전부 울고 있어요. 회원분들 전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깨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2월달에 코로나 폭락 전에 1000만원 인출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한 1000만원은 줄은 거예요. 이때 1000만원 인출만 안 했으면 수익이 한 1000만원 더 쌓여있을 텐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단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유통을 해야 되는 돈은 절대 주식 투자 자금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이해를 해야 돼. 회원분들 이제 계좌 인증 자료를 보면 회원분들 이 숫자 이거 찍혀 있는 것만 봐도 딱딱 저는 흐름들이 다 보여요. 회원분들도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보면 이제 회원분들 평균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뭐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 찍혀 있습니다. 현금 운영을 아예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렐롱님은 주식 100이에요. 그리고 보면 계좌가 변동성이 보면 회원분들보다 한 0.5배는 더 나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종목도 굉장히 압축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종목이 많아봐야 50개에서 100개 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게 좋아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고, 렐롱님은 좀 보니까 이게 막 인증도 해주실 수 있고 좀 이렇게 한데 수익 인증은 안 해주시더라고. 종목별로 계좌 인증은 가끔 해주시는데 수익 인증은 또 안 해주셔요. 그럼 남의 데이터만 보고 공부만 하고 내 거는 안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수익 인증도 앞으로는 종목 수익 인증도 좀 가끔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럼 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야 지금 지수가 좋으니까 이거 수익이 난 거잖아. 지수가 안 좋으면 수익이 안 날 건데 너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잔 말이에요. 렐롱님이 지금 경험한 구간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왔다가 회복됐던 그 정도 포인트예요.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망하거나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한국이 망하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면 증시는 10만 포인트 갈 거야. 10만 포인트.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한국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벌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은 무지막지하게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민들은 다 뒤지는 거고, 기업이라든가 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 부리듯이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완만하게 성장을 해나가겠죠. 자, 그러니까 한국이 망하게 되면 주식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박 나는 겁니다. 초대박이. 그리고 지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망하게 되면 뭐 다 죽는 건데 뭐 그런 경우 빠고는 노이즈가 해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하락을 회피하게 되면 큰 수익률이 가능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렐롱님이 얘를 딱 해서 투자를 안 하고 딱 기다렸다. 이 3월달에만 딱 10월달에만 딱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경험들이 없는데,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뭐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다 죽는다 그러고 막 다 망한다 그러고 다 죽는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망한다 그러고 막 일본 수출 규제 19년도 8월달에 일본에서 막 연병 떨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근데 어때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쌀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에요. 이렇게 쌀 때는 아무도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예탁금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막 한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제일 강하다. 미국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 에? 미쳐서 전 세계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웃기지 않냐고. 이렇게 쌀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계속 반복이라고요. 역사적으로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안 그런 적이. 그냥 그것보다 조금만 들어서도 똑같아요. 2017년도에도. 야, 이거 3000포인트 갈 거다. 그쵸? 근데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뭐가 나왔는데, 야, 미중 무역 분쟁 야, 이거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망가지는 거라서 무조건 합의할 거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렸어요. 틀렸어. 결국은 관세 두들기면서 서로 싸움박질 했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포지션이 나왔어. 그래서 망했냐고. 자, 이렇게 좋은 구간에 이때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건 운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운 따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오래 투자하면 된다고. 그래도 어때요? 꼭대기에서 시작했어도, 여기 꼭대기에서 시작했어도 수익률 쌓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냥 항상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폭락이 오든지 말든지, 지금 많이 가든지 말든지 그냥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폭락 왔을 때 한 번만 견디고 나면 수익률은 엄청나게 폭발하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초보 탈출 중이에요. 회원분들은. 이런 장기적인 사이클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하락이 오면 기분이 나쁠 거라 그러죠. 폭락을 또 경험하면 힘들 거라 그러잖아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코로나 폭락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빠르게 좋아진 건데, 이 코로나 폭락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쌓여가는 속도가 더뎠을 거란 말이에요. 리스크라는 게 크게 오면 크게 올수록 수익률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에는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락을 회피하면 큰 수익률은 절대 불가능하다. 운이 좋아서 잠깐은 만들 수 있지만 그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다시 하락이 왔을 때 다 토해내고 나가요. 다시 하락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니까. 하락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아냐고. 지금 올지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자,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노이즈라는 게 오면 무조건 해소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수익률들이 쌓여가는 거다. 자, 렐롱님의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 어때요? 이때 이미 80% 수익률은 쌓여 있는 거였어요. 그냥 내 계좌에만 7%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구수익률들이 어때요? 다 찍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자리 오니까 다 찍힌단 말이에요. 구수익률은. 지금 내 계좌에 찍히는 것만 지금 안 찍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락 구간에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렐롱님이 경험한 구간은 굉장히 짧은 사이클이에요. 이게 지금 상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끝날지는 언제 알아요? 빠져봐야 아는 거죠. 지수가 또 2500, 20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내려와봐야 아 그때가 고점이구나를 아는 거지. 빠지기 전에는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3000에서 끝날지 5000에서 끝날지 10,000포인트에서 끝날지를 어떻게 아냐고. 뭔가 또 새로운 노이즈가 나오고 뭔가 뭐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뭐 시장이 빠지고 뭐고 하는 거지. 경제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뭐고 하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락이 오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할 때만 해야지. 이런 욕심쟁이들한테 절대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놓고 보면 1985년도에 이 이전에도 이제 뭐 하락이 있었겠죠. 자, 1985년도에 지수가 10배 갔어요.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몇 프로 쌓였어요? 자, 100% 쌓였죠. 자, 이때는 어때요? 지수 따블은 못 만들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버블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버블 포지션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자, 수익률은 이렇게 하락 구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이 하락을 겪었다. 이 하락을 겪고 이 상승을 만약에 내가 챙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수가 10배 상승했으면 자, 이거 지수 대비 더블만 해도 내 자산은 20배에서 50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IMF 이전에 또 이제 폭락이 이제 하락 구간이 왔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막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증시 무너졌다고.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러다가 어때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뭐, 금융개방인가? 뭐,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또 올라오면서, 요런 노이즈가 해소되는 구간이 나왔죠. 이 기간이 어때요? 5년이죠. 지수 포인트가, 1000포인트에서 반토막 났어요. 그랬다 제자리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2600에서 어때요? 반토막 났다 제자리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때가 이제 자산이, 2배, 뭐,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어때요? 뭐, 폭락이 한 70% 나왔어요. IMF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럴 때는 어때요?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자산이 3배에서 5배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이때 전쟁. 뭐, 이런저런 이슈 있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 대세장이 시작이 됐죠. 요럴 때는 어때요? 자산이 5배에서 20배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자, 이때는 2배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기간이 어때요? 유럽 리스크 있으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죠. 이때는 자산이 이제 뭐 2배에서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뭐 3배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하락했다 돌아오면. 2배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자, 이런 게 그냥 계산으로 딱 나온다니까요. 수익률 계산, 그러면 이 구간에 계산으로 이거는 나와.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수익률이 쌓였을 거라는 거는 계산으로 나와요. 아웃퍼폼 수익률 대충 대입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수익을 더 내고 덜 내고. 그런데 이 정도 대충 계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를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코스닥이 과거에 닷컴 버블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어요.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 지수 포인트가 2000이었어요. 예? 이 2000이 나중에 안 넘어갈까요? 무조건 넘어가요. 바이오 기업들 돈 많이 벌고 뭐하고 하면 이건 무조건 넘어간다고. 그게 언제일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이제 지수가 뭐 코스닥이 1000포인트 있으니까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속도가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가치를 따라가면서 장기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코스닥 2000포인트 무조건 넘어간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언제 넘어갈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걸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장기적인 수익률을 확대를 시켜나가지 못하고 끌고 가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회원분들도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그냥 안정적으로 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만. 장기 자금하고 저축. 내가 없는 돈이다 사고 생각하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가. 요 돈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돈을 저축을 하거나, 내가 거치식으로 투자를 할 거면 단기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운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치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최소 5년. 5년은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 이게 노이즈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거치식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 저축식으로 운영할 때는 그냥 이거는 묶어요.
이건 묶는 겁니다. 언제? 10년, 20년 후에 찾아야지. 지금 10만원 투자하는 게 10년 후에는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만원 투자하는 게 20년 후에는 1000만원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10만원이 20년 후에 1000만원으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손실이 불가능하다.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폭락이 오든지 말든지 제가 만약에 리딩을 계속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했을 때 실패가 없다는 부분들은 계속 인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100% 수익률 종목 수익률 100% 얘기했다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300% 뭐 1000% 이런 얘기하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나 미친놈. 자, 이제 어때요 회원분들? 계좌 더블 제가 뭐 계좌 더블 얘기 안 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2018년도 10월 폭락 왔을 때, 코로나 폭락 왔을 때 제가 회원분들한테 다 그런 얘기 했다면 이거 폭락 해소되면 회원분들 최소예요. 최소 지금 수익률 50%에서 100% 이상 넘어가는 사람도 나온다. 제가 뭐 이미 이 폭락 구간에 이제 막 다 손실, 막 계좌 막 손실 날고 하는데 이야기 했다고요. 지금 회원분들 수익률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회원분들 수익률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냥 계산이 잡힌다니까요. 이 정도 아웃퍼폼 수익률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이게 계산이 잡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투자 기간이 2년 됐는데 2년 됐으면 지수는 6%씩 상승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주면 8%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지수 수익률이 8%면 2년이면 16%잖아요. 16%에 마이너스 31% 더하면 몇 프로예요? 지금 지수가 왜곡 포인트가 47%가 있는 거잖아요. 47% 왜곡되어 있는데 아웃퍼폼 수익률이 30% 찍혀있다. 그럼 80% 수익률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식이에요. 되돌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찍힐까의 계산식이라고요. 지수가 그 자리에 딱 오면 수익률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다 놀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지수 상승보다 오버베팅 나오는 섹터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면 플러스 1, 20%가 더 쌓이는 거고, 만약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하면 플러스 1, 20%가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거고, 그 안에서 다 논다고요. 이 안에서 무조건 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좌가 손실 중에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상승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만 그냥 길게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 안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 보고자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